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딸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딸의 탄원서를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확정한 까닭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딸을 성폭행한 그야말로 인면수심인 아버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사건이지만 몇 가지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죠. 이 아버지가 딸에게 한 행각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박정호 기자, 네.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조금 정제해서 네. 이 상황, 이 사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네. 친아버지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혐의를 받고 아버지가 이번에 법에 단죄를 받았는데요. 예.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용한 무당이 우리 둘이, 그러니까 딸하고 자신이 2세대 전에 끔찍히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다. 이런 말을 하면서 관계를 수차례 종용을 했었고, 예. 그리고 딸이 성병을 앓자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거다. 네. 아빠가 그 성병을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성행위를 강요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요. 딸의 사생활 엿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또 딸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서 그걸 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아버지가 내 요구 안 들어주면은 나 그냥 뭐 자해할 거야. 극단적인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딸을 흉기로 협박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범죄 심리학에서 이런 종류의 범죄를 그 동족 포식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자는 사자끼리 잡아먹지 않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자가 다른 사자를 공격해서 잡아먹는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보호 대상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피보호자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동을 다 해놓고선 법정에서는 다 부인을 했다면서요, 자기 행동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계속 펼쳤고요. 훈육이요. 네, 딸을 훈육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예. 딸이 허위 고소를 했다면서 딸 탓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별걸 다 갖다 붙이네요. 있는 대로 다. 그리고 딸의 성병 치료제를 찾기 위해 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게 이제 합의에 의한 거였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사실 뭐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좀 상황이긴 한데요. 백 변호사, 네. 그런데 그 피해자인 딸이 그 1심 재판 와중에 그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개 탄원서 이렇게 제출하면 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성범죄 같이 그 피해가 개인에게 국한된 것, 네. 개인적 법익의 범죄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사실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예. 바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탄원서죠. 예.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네. 그럼 아무래도 가벌성의 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이런 범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게 과연 딸이 진짜 썼을까? 딸이 진심으로 썼을까? 그러게요. 근데 과거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네. 탄원서가 들어오면 감형해 준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과거엔 그랬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네. 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네. 법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결국 탄원서를 정상 참작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결국은 딸이 그런 탄원서를 내긴 냈지만 그것이 진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법원의 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올라온 걸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과연 이 피해자가 진짜 썼을까?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네. 근데 보면은 이 아버지는 거기다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었죠. 예. 근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딸의 진술의 신빙성, 그다음에 성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강요했던 아버지와 딸의 녹음 파일 같은 것들 때문에 혐의는 당연히 인정이 된 거고 예. 그렇다면 과연 이 딸이 진정으로 썼을까? 그간에 계속 이 아빠는 이 딸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 하지만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소위 말하는 가장이
감옥에 가버리면 예. 가족의 생계가 또 문제가 되니까 다른 가족들이 회유한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네. 이 사안에서 이 피해자인 딸은 직접 본인의 진심으로 탄원서를 쓴 건 아니다. 아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박정호 기자. 근데 결국은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도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인 딸은 아니다, 맞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면서요. 네, 아버지 측은 뭐라고 했냐면 네. 이 딸이 자신의 엄마한테 다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봐라,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딸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 나를 더럽게 볼까 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피해자인 것은 맞는데 네.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제가 잘하면 다시 평범한 가족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예. 이 부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피해자인 건 맞는데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한 내용들이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한 네. 게 아닐까라는 이런 판단마저 들었다라는.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글쎄요.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는 단계가 12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는 혼란이에요. 왜? 라는 데에 대한 답을 못 찾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쪽에 피해자들은 외적 귀인이라고 해서 다른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아요. 그 되게 엄마일 수도 있고 왜 날 안 보여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적 귀인이라 자기의 책임을 찾아요. 죄책감.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으로 이걸 마무리 지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걸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도와주시는 분들과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족간 성범죄에서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족 등 주변의 회유에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데 백 변호사 많이 그런 경우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전형적으로 이런 가족 간 성범죄 가해자는 가해자 겸 보호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이 가해자가 감옥에 가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족이 깨졌나 아하. 하는 죄책감까지 갖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번 사안도 예. 아까 조금 전에 항소심에서 이 피해자였던 딸이 진술한 내용 보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까지 사실 이 소위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탄원서인지 아닌지를 대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아빠가 사라지면 가족들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힘들다. 이 모친이 그런 호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담감에 진심이 아닌 방식으로 탄원을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앞으로도 이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특히 이런 가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는 네. 진짜 피해자가 낸 탄원서가 진정한 의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주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1,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습니다.